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7월 정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내 정치에 복귀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견제보다는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먼저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만에 귀국해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당내에서 이재명 체제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답변이 44.7%로 가장 많았고 정치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18.8%, 당내 주류를 견제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14.2%,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 독자 행보를 해야 한다 10.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는 응답은 24.4%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응답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30살 미만에서는 이재명 체제를 견제해달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2.5%, 어느 쪽도 아니다 2.9%로 3월 조사와 비교해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대표가 35.3%로 가장 높았고 이낙연 전 대표 9.2%, 한동훈 법무부 장관 1.6%, 홍준표 대구시장 1.3%, 김동연 경기지사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국 후 첫 조사였지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앞선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5.3%, 국민의힘 7.9%, 정의당 3.9%, 교회정당 1.3% 순이었고 무당층은 21.6%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시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긍정과 부정 여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직무수행 평가는 적은 폭이었지만 지난 조사에 비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신당 준비 모임의 첫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한 금태섭 전 의원. 한국의 희망 창당을 선언하며 광주 출마 의사를 밝힌 양향자 의원. 신당 세력이 창당 움직임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민주당 외 새로운 호남 기반 정당의 등장에 대해 좋다고 본다는 응답은 43.3%, 좋지 않다고 본다는 응답은 45.4%로 오차 범위 안에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의 찬성 의견이 60%에 육박했고 40대 이상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응답이 달랐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반 이상이 반대한 반면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은 찬성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직무수행 평가는 소폭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45.8%, 부정평가가 37.5%로 나타났습니다. KBS 광주의 지난 5월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1.4%포인트 떨어진 수치고 1월 조사와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영록 지사에 대해서는 65.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3.8%였습니다. 3월 조사보다 5%포인트가량 떨어졌는데 특히 서남부권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지지도가 빠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1,602명이 답해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만나 광주 영암 아우토반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면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부지 선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화진 장관을 만나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과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광주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건물 벽면 전체가 유리여서 아파트 내부가 고스란히 반사되는 건데요. 밤낮 할 것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 안의 모습을 훤히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광주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한 남성이 윗옷을 벗고 오가는 모습이 비칩니다. 다른 집에선 거실을 오가는 아이, 운동을 하는 여성도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아파트 반대편 상가 건물 벽면에 반사된 모습입니다. 통유리가 거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물의 직선 거리는 약 30여 미터. 아파트 주민들은 사생활이 그대로 공개되는 당황스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 누가 나를 본다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가 편하게 쉬어야 내 보금자리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 큰 문제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유리에 비친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혹은 반사로 상가에서, 길거리에서, 또 아파트에서 낮에도 밤에도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저희 위층, 아래층 사람 지나다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사옥 건설 당시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내면서 전면 통유리 건물에 문제가 알려졌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규정 자체가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행정법적으로 어떤 구속력 있는 행정 조치가 어려워서 광주 서구청은 통유리 상가 건물주에 특수 썬팅을 요구하는 등 협의를 지속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보성군 복내면 국지도 58호선에 경사면 25m 구간이 유실됐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을 지나던 화물차 한 대가 도로에 떨어진 흙과 돌 등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56살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해당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장마철에 비가 이어지며 주변 지변이 약해진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맨발 걷기 체험 어싱데이가 열립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6일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에서 어싱 스탬프 투어와 해설사와 함께하는 어싱 투어, 원데이 어싱 스쿨 등 다채로운 어싱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어싱 스탬프 투어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키즈가든과 개울길 광장, 습지 3개 코스를 완주하는 행사고 원데이 어싱 스쿨은 오천그린광장에서 외국인 홍보대사들과 맨발 걷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노조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광주전남지부는 포스코 사내하청 5개 사업장과 현대3호중공업, 광주 지역의 자동차 부품사 등 16개 사업장이 부분 파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간부들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오늘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섭니다. 파업 참가 인원은 이미 파업 중인 광주시립요양병원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15개 지부 소속 노조원 2천여 명으로 지부별 쟁의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계와 재계,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광주역 일자리 정신을 이어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시, 광주고용노동청 등은 광주고용노동청 등 지역 노사정 관계자 100여 명은 무등산 국립공원 증심사 입구에서 노사정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광주경총은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적절한 근로시간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광주시와 광주노동청은 공정한 법 집행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던 장맛비는 오늘부터 다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굉장히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당 30에서 8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0에서 150mm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습도가 워낙 높아서 더위도 여전한데요.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광주 29도, 나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광양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진도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